LG 엔솔보다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LG 화학을 사시는 게 더 낫겠다. 제가 이제 LG 엔솔보다 LG 화학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이 113조 2천억입니다.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종가 48만 4천억 기준이고요. LG 화학이 LG 엔솔 지분 81.82%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113조 2천억 곱하기 81.82% 하면 현재 LG 화학이 갖고 있는 LG 엔솔 보유주분 시가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여기서는 더블 카운팅을 우리가 지금 이제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행을 따라서 50%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50%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113조 2천억 곱하기 81.82% 곱하기 50% 하면 46조 3조 원이 됩니다. 네. 그런데 현재 LG화학 시총은 37조 3천억이거든요. LG화학을 사면 이제 LG엔솔을 더 싸게 사는 거예요. 네. 예, 이제 52만 8천원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LG화학 지분을 그러니까 한 80% 한 20%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사고 네. 그리고 플러스해서 LG화학이 사업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요. 양극재 같은 양극재 외에 이제 네. 음극재 그다음에 분리막 이제 동박 이런 사업도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구체도 LG화학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이제 다양한 2차 전지 관련 소재 사업을 다 하니까 그 가치가 지금 플러스가 더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정밀화학 기존에 하던 거 네. 그다음에 생명과학도 사실 LG화학이 되게 앞서 있는 회사입니다. 바이오 쪽에서도 바이오. 예. 네. 그런 사업 가치도 덤으로 그냥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는 게 훨씬 이제 싸게 사는 거죠. 그러면은 그 LG 엔솔루션하고요, 예. 에코프로비엠하고 협력, 양극재 공급을 노린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예. 이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거의 뭐 100% 확실, 아. 99% 100% 하면 좀 너무 좀 그래 보이니까 99% 확실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그냥 이게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그 이제 신규 양극재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테스트를 5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 밑에서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에코프로비엠 양극재가 갖고 이제 계속 테스트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실무선에서는 이제 계속 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한번 보시면 이해 쉬우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순혁 작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저와 함께하는 기업 밸류에이션 클래스 드디어 여러분들께 선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올바른 밸류에이션을 하실 수 있으면 큰 부자가 되는 길이 열려있다. 지금 당장 그리고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그 충북 오창에 이게 충북 청주에 이제 오창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2차 전지의 또 이제 핵심 메카인데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 오창 에너지 파크라는 공장이 있고요. 네. 여기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 기술 마더 팩토리라고 하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술이 총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항공사진이거든요. 네. 여기 LG 엔솔 공장이고요. 여기서 길 건너가면 여기 파란색 그 저기 녹색 그 지붕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네요. 여기 에코프로비엠이에요. 큰 길 건너면 바로 붙어 있다고 이게. 근데 이 두 개 바로 붙어 있는 이 두 개 회사가 이유가 있겠네요. 예. 지난 10수년 동안 거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었는데도 거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전 세계에서 제일 그 훌륭한 배터리를 만든 회사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양극재 만든 회사가 글로벌 넘버원들이 이렇게 큰 게 사이에 두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원수처럼 지낼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얘기는 오래 전부터 좀 오고 갔던 것 같고, 저기 큰 게 건너갖고 이제 양재 만들어서 주면 가서 테스트하고 또 이제 피드백 주면 다시 가서 이제 좀 고쳐오고 이런 식으로 했을 거니까 이거는 뭐 다 결정된 거 아닌가 싶고요.
요거를 이제 지금 최근 기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3월 달에도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이제 디지털 나왔죠. 데이트에 이제 오창 충북의 김도현 기자 이거 직접 가서 그 물어보고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나온 에코프로고 충북 오창 에코프로그램 본사. 예, 요 반대편으로 보면은 LG엔솔 있다는 거기고요. 3월 31일 기사고요. 에코프로비엠이 LG엔솔 양극재 공급 노린다. 이제 소부장 박대리 해서 31일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LG에너지솔루션과 양극재 공급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공급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는 얘기가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양극재 만들어 갖고 너네 쪽 너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어 한번 써봐 이렇게 해서 갖고 가서 써보고 테스트하고 그런 과정을 물밑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네. 그 이제 이게 송우중 에코프로 대표 이분이 이제 삼성 SDI 계시다가 올해 이제 오신 거거든요. 예, 네. 올해 신임 저기 취임하셨는데 이분하고 직접 얘기했겠죠. 이제 그 에코프로 그 본사가 여기 오창에 있으니까 이제 김도현 기자가 직접 취재해서 아마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하신 말씀이 고객 포트폴리오 다양화는 당연히 해야 된다.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 완성차 업체, OEM하고도 직접 얘기하고 있다 하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남아서 노력하고 있다. 그 밑에서 물밑 작업 안 하면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작가님 그 에코프로 BM 이야기가 나와서 예. 이게 또 기사를 보니까요. 에코프로 삼형제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뚝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리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몇 달 전에 샀던 이제 그 리튬을 좀 고가에 사서 최근에 제품에서 파니까 이제 그 기간 차이 때문에 이제 그 비싸게 사온 리튬을 이제 싼 가격으로 양극재에 팔아야 되는 이제 뭐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좀 영업이익률이 좀 저조해진 거니까 그거는 뭐 시간 지나면은 다시 다 회복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혀 문제될 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또 에코프로를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또 기대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이게 이제 예비 상장 심사를 통과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수면 위로 좀 나오면 어떻게 좀 에코프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결국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상장을 해서 상장한 이후에 주가 움직임. 주가가 이제 되게 그 흥행에 성공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추세가 되면은 이제 에코프로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반대로 이제 상장해서 좀 주가 떨어지면 그러면은 이제 에코프로 주가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많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면 주가가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요걸로 말씀드리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하이니켈 전구체 시장 점유율인데 이제 그 전구체라고 또 다 같은 전구체가 아니고 NCM 쪽 전구체하고 LFP 전구체하고는 또 난이도가 틀려요. NCM 양극재가 어렵듯이 전구체도 NCM 전구체가 더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하이니켈 그러니까 니켈이 함량이 뭐 80% 90%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면은 전구체를 만드는 것도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워집니다. 이 하이니켈 전구체 시장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일본의 이 회사가 역사가 깊은 회사거든요. 이제 이 전구체도 하지만 양극재도 하는 이 회사가 35%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6%. 그 다음에 이제 브룸프, 다나카 케미칼 뭐 이렇게 쭉 나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하이니켈 전구체 시장에서는 이제 전구체는 원래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하이니켈 전구체는 중국이 못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적인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주고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6% 지금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연내 상장하면 이제 그 공모 자금을 받아갖고 그 돈 갖고 연내 포항에 이제 3공장, 4공장을 착공해서 24년 말에 준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비가 완공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현재 하이니켈 전구체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을 넘어서 1등이 될 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전구체는 특히 이제 지금 중국 거는 앞으로 못 쓸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최근에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이제 한 30%에서 40% 정도는 외부 매출을 할 거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제 LNF 같은 이제 그런 양극재 한국의 양극재 회사들이 지금 전구체를 지금 자기들 기술로 갖고는 이제 제품에 쓸 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24년, 25년 정도까지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를 다 사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값어치가 되게 회사가 좋은 평가를 받겠죠. 로봇산업이 왜 안 되냐 하면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협동 로봇 시장, 이제 협동 로봇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는 이게 이제 에스프레소 제품 만드는 거예요. 커피 만드는 기계, 로봇이 커피 만드는 기계 보셨을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 이런 거 사 드시나요? 보통 잘 안 먹죠? 네. 예, 한번 호기심으로 한번 먹어보고 역시 커피는 사람이 내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뭐 그런 건데 뭐 치킨 튀기는 기계 뭐 이런 건데 그게 사실 로봇이에요 지금. 막 얘기하면은 로봇 하면은 이제 뭐 사족 보행 그 이족 보행 로봇 이런 거 그 휴먼 로봇 뭐 AI 뭐 이런 거 생각하지만 아톰 같은 로봇도 생각하지만 그건 택도 안 되는 공상과 같은 소리고요. 실제로 매출 발생하고 이제 산업에서 이제 돈이 되는 거는 이런 형태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대표적인 협동 로봇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용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별거 아니고요. 사람하고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이제 일을 같이 하는 로봇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주면 그 다음에 샷 만들어 주면은 이제 해갖고 저기 옹달 쌤 커피 나왔어요 하는 얘기는 사람이 하고 그럼 협동해서 같이 일하는 거니까 네. 예, 그게 이제 협동 로봇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협동 로봇 시장이 여기에 최고의 강자는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 여기에는 압도적인 선두고요. 2008년에 이 회사가 이 사업을 시작해갖고 지금 세계 점유율 절반입니다. 절반 가까이 됩니다. 절반. 예, 뒤에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네. 우리나라에서 협동로봇 1등이라는 데가 2015년에 설립됐으니까 벌써 7년이 늦었잖아요. 이 회사가 두산 로보틱스가 국내 시장 1위지만 세계에서는 5위고요. 점유율은 7%입니다. 얼마 안 되네요. 이 위에 누가 있냐면 일본의 화나, 스위스의 ABB, 독일의 쿠카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이 회사들이 기술력이 두산 로보틱스보다 월등하게 앞서는 회사들이에요. 시장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는 싼 맛에 쓰는 로봇이에요.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는 후발 주자라고요. 그거 한번 뒤에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봇 분야에서 한국은 후발 주자다. 이 자료는 신한투자증권 자료입니다. 보시면 유니버셜 로봇 아까 말씀드린 거기가 47%. 그 다음에 파나 일본의 9%. 그 다음에 뭐 테크맨이라는 데가 있고 뭐 쭉 있는데 여기는 두산은 이름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 제품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영세예요. 예. 글로벌 선두 위치에 있는 회사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양극재 에코프로 BM이 세계 넘버원 하고 LG 엔솔이 세계 넘버원 하고 하는 거는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이 시장에서 탑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기술력 부분에서 보더라도 아까 쿠가나 파나기나 ABB나 유니버셜이나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레인보우나 유로메카 같은 회사들은 많이 처지는 회사입니다. 당장 ASP를 보면 그러니까 판매 단가가 더 기술력이 더 우수하고 더 좋으면 더 비싸게 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격 자체가 보면 쿠가는 5,750만 원, 파낙도 5,750, 예, ABB가 5,400인데 그에 비해서 레인보우나 유로메카는 2,000만 원, 2,500만 원짜리 판다는 거잖아요. 옆에 이제 비교해서 이제 적재량, 그다음에 길이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걸 쭉 보더라도 우리가 많이 처져요. 경쟁이 처지니까 이제 가격을 못 받는 이제 그런 형태고. 그러니까 로봇 시장이 많이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쫓아가서 뭐 쿠가나 파나기나 그다음에 유니버셜이나 이런 데들을 이제 따라잡아야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할 값어치가 생기는 건데 되겠냐고.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로봇은 이거 지금 양극재나 이제 배터리만큼 그렇게 진입 장벽이 확실하게 있고 그다음에 그 진입 장벽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출발 자체도 늦었고 보시듯이 이게 지금 현재 기술력에서도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레인보우나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좀 싼 맛의 가성비 전략으로 지금 파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가성비는 중국 애들도 잘 한다는 거예요. 싼 거는 중국 애들이 잘 만들잖아요.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요새 많이 보여요. 식당 가면 많이 보시는 서버 로봇입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협동 로봇의 일종인데 이 국내 서버 로봇의 70%가 중국산입니다. 아, 우리나라요? 예. 예. 그렇구나. 예,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이 아니고요. 아니고. 예. 와. 중국산입니다. 왜 중국산 쓰겠습니까? 싸니까. 예. 싼 거는 중국산이 더 잘 만들고요. 기술은 선진국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들이 더 잘합니다. 근데 여기 뭐 투자할 게 있다고 이걸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로봇이 되게 좋다. 투자할 거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40%, 47%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 유니버셜 같은 회사를 투자를 해야죠. 말라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그 허접한 회사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기술력도 글로벌하게 처지는데 이게 글로벌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1등은 아무 의미 없어요. 세계 1등이 아니면 명함 못 내밉니다. 세계 1등만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 1등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배터리는 확실하잖아요. 세계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K팝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K라면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세계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제 한정된 시장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좀 관심 가지고 뭐 한번 투자해 볼만 하지만 아닌 거는 의미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로봇 산업협회에서 지난해 판매된 전체 서버 로봇의 70%가 중국산이다. 예. 중요한 것은 원가 때문이다. 서버 로봇의 가격이 1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되는데 중국산 로봇 가격이 평균 국산보다 20% 저렴하다. 예. 그래서 이제 강남의 한 바에서 세대 서버 로봇을 운영하는 업체 소유주가 구매자로서 애국심보다는 가성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위에 있는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요 밑에 있는 회사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보시듯이 매출의 기운 보십시오. 레인보우가 올해 추정해서 17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13억 났고 올해 마이너스 222억이에요. PR 한번 보십시오. PR 337이라고요 지금.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밑에 있는 거.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은 좀 큰데 그래봐야 올해 꼴랑 600억입니다. 600억 해갖고 영업이 얼마나 나냐. 마이너스 135억이라고요. 이게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하고 두산 로보틱스하고 제가 한번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보시면 이거 보면 저도 이해되실 거예요. 세계 1위고요. 에코프로비엠 양극재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아까 보였듯이 5위입니다. 그 다음에 PSR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떠냐, 매출액 대비해서 시총이 몇 배냐 이걸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PSR 3배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50배예요. 어마어마한 고평가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매출 성장률 21년, 22년, 23년 이렇게 3개년을 보면 3개년 동안 에코프로비엠이 3년 평균 131% 매출이 성장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33% 성장했어요. 성장률에 봐도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잽이가 안 되잖아요. 4분의 1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PSR은 두산 로보틱스가 50배고 에코프로비엠이 3배인데 이거를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는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 너무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지.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PER 계산해 보면은 이게 이제 올해 그 실적 아까 말씀드린 일회성 비용 때문에 이제 상당히 올해는 이익이 좀 이제 축소돼서 나올 겁니다. 이익이 이제 그런 일시적인 요소 때문에 축소된 걸 다 감안하더라도 에코프로비엠이 PR이 87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아까 보실 때 적자잖아요. 적자라서 마이너스 200이라는 거잖아요. 작가님 그 끝으로 그 한번 이런 시점에서 좀 저에게 투자 마인드 한번 되새겨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분을 준비했습니다. 세 분에게 처음에 이제 존 템플턴 경 이제 이분은 아마 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템플턴 펀드라고 그 되게 큰 이제 펀드사 만드신 분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그 투자의 성인으로 불리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 그 수익률도 되게 좋지만 투자에 있어서 되게 이제 철학이라든지 이제 뭐 도덕성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그 펀드 매니저의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이제 사회공헌 활동도 사실 또 많이 하셨고요. 템플턴 상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이제 종교 쪽에 바로 그겁니다. 그거 만드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셔갖고 이제 그 영국 국왕으로부터 이제 템플턴 경 이렇게 이제 자기도 받으신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 말씀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증시에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피 많이 흘리고 계시죠?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얘기고요. 다음
그다음 피터 린치 이제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그 지금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사서 그게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설령 평가손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당신 편인 거는 변함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결국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포커를 하면서 카드도 안 쳐다보는 것과 다름없다. 당신의 인생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바꿔줄 방법은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르기 바란다. 그러나 인류가 현재까지 발견한 방법 가운데서만 찾는다면 당신은 결코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예. 워렌 버핏이 이제 진짜 독서 광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엄청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여러 그 이제 투자 유튜브계 이제 각종 전문가 중에서도 이제 군계 일학에 정말 이제 뛰어난 이런 이제 실력과 그다음에 이제 전달력을 이제 갖고 있는 거는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제 유튜브 보고 하는 것도 이제 뭐 도움이 일단은 되시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게 책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체계를 이제 쭉 해서 일관된 체계를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책 한 권을 통독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그걸 완벽하게 내 걸로 소화하는 것만큼 자기의 이제 지식 이런 범위가 이렇게 이제 한 단계 레벨업되는 이제 그런 게 사실 좀 뭐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제 책. 근데 이제 단순하게 밸류에이션 관련된 책을 제가 써서 그거를 이제 뭐 시중에서 이제 그 뭐 서점이나 이런 데서 팔면 그걸 보고 읽어갖고는 아마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이제 간단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읽는 데서 갖고 더 도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제 유료 강좌라는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제가 이제 또 접근해서 강좌도 하고 한 거니까 강좌 보고 그 다음에 그 책 보고 좀 그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이제 강좌 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자기 걸로 만드는 이제 그런 노력이 점점 쌓이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새 투자 실력이 많이 좀 올라가 계실 거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자기 투자 수익, 이제 미래를 자신의 노후를 바꾸는 자신의 미래를 바꾸는 이제 그런 형태로 작용하실 거니까요. 요새 뭐 지금 사회 풍조가 책을 되게 안 보는 풍조이긴 한데 점점 그렇지만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책을 안 볼 때 내가 책을 보면 그만큼 내가 이제 경쟁 우위를 사실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이제 제 책을 일단 위주로 많이 보시고 유료 강좌도 이제 많이 접근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 다 이제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존 템플턴 같은 그런 이제 투자의 위대한 구루들이 이제 옛날에 다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쉽게 소화하실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씹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테 전달해드리는 사실 좀 그런 역할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잘 듣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워렌 버핏이 쓰신 뭐 워렌 버핏 책이라든지 피터 린치 특히 이제 그 피터 린치 3부작 같은 경우는 되게 유머러스하고 일반 개인분들이 이제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눈높이로 써놓은 책이어서 피터 린치의 이제 3부작이라든지 이제 이런 책들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자기 투자 실력을 키워가시는 이제 그런 게 가장 좀 중요하다. 맨날 모여갖고 이 종목은 어때, 저 종목은 어때 이제 막 종목 스터디 막 하고 하잖아요. 이제 모여갖고 그게 진짜 제일 쓸데기 없는 겁니다. 하루 이틀 종목 공부해갖고 그 종목에 이제 싸고 비싸고 이렇게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이제 그런 거지. 그건 정말 쓸데기 없는 겁니다. 그럼 공부한다고 해갖고 뭐 종목 공부한다고 해서 이제 막 그 카톡 단체방에 해갖고 모임도 하고 하시던데 그런 거 당장 다 때려치우십시오. 그 정도 수준 갖고는 답이 없습니다, 진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작가님 오늘도 너무 좋은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도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좀 말씀 많이 드려갖고 네. 유강자 곧 출시되니까요. 네. 이제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그거 어려워요. 밸류에이션은. 네. 이제 제가 그동안 쭉 강의했었던 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도 가장 진짜
고난도에 네.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 자체를 그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좀 안 하려고 하는 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설프게 이상하게 알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하면은 단순하게 저표 주사는 저PBR 주사는 이런 거를 이제 밸류에이션 입각한 투자 이렇게 멍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네. 있거든요. 그렇게 오염돼서 잘못 생각하고 있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변질돼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고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에 기반한 투자의 이제 가장 본질적인 부분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확대해서 실전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가 쉽게 잘 설명을 해놨고 그러면서 아마 너무 지루하지 않게 중간중간에 유머와 위트를 제가 또 넣어놨으니까 네. 예, 꼭 한번 유료 강좌 한번 들어보시면 네. 그게 도움 되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